자, 중간 점검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되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달에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봤던 종목이었고, 당시에 못해도 3배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비로 보게 되면 2배 정도는 이미 올라와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 기업의 가치를 저도 이제 추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영업이 실적과 굉장히 밀접적인 접촉을 좀 이어가면서 주가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를 따라가게끔 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 간단히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실적을 따라간다,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라는 건데, 지금 최근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에 진입을 하면 외인들의 매수세 뭐 이런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가치를 회복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를 좀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현대두산인프라코어고요. 시가총액 1조 6천억대를 유지 중인 기업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굴착기 지원 등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사우디 관련 이슈, 그 네옴시티 관련 이슈와 우크라이나 이슈 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 굴삭기 부분에서 세계 탑급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기업은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신 정몽준 의원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몽준 의원을 저는 글쎄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일단 놓고 봤을 때 전문 경영인을 많이 활용을 하였고, 생각보다 조선업이 불황이고 막 할 때도 실적을 좀 잘 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 가치를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1조 6천억까지.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이 기술 사업을 좀 영위 중인 기술주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실적이 그냥 꾸준히 유지만 되는 가치주 성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술주는 멀티플이라고 해서 PER을 한 20배 정도까지 줄 수가 있지만 가치주는 10배 정도를 주는 게 한국에선 적절합니다. 미국은 20배 줍니다. 근데 한국은 10배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래에 기대가는 영업이익 대략 3천억대, 4천억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10배 정도 곱하면 대략 3조 4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가 되겠죠. 이게 적정 시가총액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조쯤 됐을 때 너무 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시가총액이 1조였을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억짜리, 제가 아파트로 이제 쉽게 비유를 좀 드리는데,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월세가 얼마가 되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저렴한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면 1억짜리 이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되죠. 굉장히 저렴한 거죠. 3년에서 4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본전을 뽑는데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월세가 3천에서 2천 정도로 낮아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 추세죠. 아무리 저평가에 들어가도 또 고평가에 들어가도 오를 때는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내릴 때는 계속 내립니다. 이때도 저평가였을 거죠. 근데 1년 동안 계속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세적인 대응을 좀 우선해야 되는 거고, 현재 일본을 기준으로 일단 22평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바닥권에서는 이제 가격대로 4천 몇백 원 뭐 손절 대응 이렇게 드렸지만, 지금은 22평 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거 이탈 마감 나오면 횡보 혹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라인을 하단으로 받쳐놓고 추가 상승 기대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가가 높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단가가 4,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 좀 걸리겠지만 만원대 중후반까지 오지 않겠나 라고 기대한다면 만원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저평가가 이어진다고 해서 항상 가는 건 아니죠. 주가가 28년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뭐 영업이익이 8천억대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8천억대면 시총이 8조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기껏해야 만원까지 뿐이 못 갔었다 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결국 15,000원대까지 형성을 했던 건데 이게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기도 참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저렴할 때 이렇게 4,000원 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저렴할 때 사두면 결국 이런 거는 못해도 멀티플을 5배만 받는다라고 쳐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4,000원일 때 2배 정도 상승 무조건 기대 가능한 거고 지금도 아직 뭐 만원, 12,000원 정도까지 가줘야 정상이긴 한데 최소한 근데 이걸 저렴할 때 사두면 가치 투자가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좀 만들어 가시고요. 특이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